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투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내고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만 하는 행동입니다. 똑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는 행동이지만 투자는 공부 또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으면서 해당 문제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반면 투기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익만 보려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남들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 못하고 전 재산 쏟아부었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으로 돈 벌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투기를 하는지부터 먼저 확실히 해야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요. 정말요? 1609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들어서고 주변국이 전쟁에 휘말린 여파로 돈이 넘쳐납니다. 이 넘쳐나는 자본은 투자할 대상을 찾던 중에 당시 부의 척도로 통용되던 희귀종 튤립에 주목하죠. 순식간에 네덜란드 전역에 폭발적인 튤립 국은 투자 열풍이 불어옵니다. 경제사에 길이 남을 튤립 투기 파동이 일어난 거죠. 특이한 종자나 족보가 있는 튤립 국은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하루에 두세 배, 심하면 한 달 동안 몇십 배나 올랐죠. 당시 가장 비쌌던 황제라는 튤립이 있었는데요. 지금 가치로 무려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국민 모두가 튤립 재배와 거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튤립 투기 강풍은 1637년 2월 5일 갑자기 파국을 맞습니다. 튤립 가격이 한순간에 하락세로 돌변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이성을 찾았던 거죠. 기껏해야 꽃 한 송인데 이걸 왜 3천만 원이나 주고 사야 하는 거지? 사실 한참 전에 떠올려야 했던 생각을 뒤늦게나마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각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거래를 받아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미친 듯이 추락할 수밖에요. 공포는 투매를 낳기 마련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튤립을 앞다투어 팔아버립니다. 4개월 만에 튤립 가격은 최고점에서 99%나 빠지면서 투자자들 모두 알거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튤립 투기 파동의 후유증으로 네덜란드는 한동안 난장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튤립 파동과 흡사한 투기 열풍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화폐를 만들거나 초기에 투자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담이 대중들을 가상화폐 투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서로 내가 유망하다고 주장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가상화폐에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화폐로서 가상화폐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순간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언제든 튤립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은 얼마 전 루나 코인의 대폭락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가상화폐가 달러나 파운드처럼 화폐로 대접하고 싶다면 시장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무척 어려운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정한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전에는 금이 각국 통화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금이야 지구촌 어디서나 가치를 한결같이 인정받는 물질이니까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기도 쉬웠죠.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각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금 보유고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달러화는 근본이제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돈입니다. 금은 누구나 가치를 인정하는 실물이지만 달러는 상대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천재지변 등으로 미국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달러 역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아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죠.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제적인 신뢰, 높은 수요와 공급 등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독보적인 지위 덕분에 달러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인플레가 높은 나라일수록 달러 결제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달러의 높은 신뢰도와 통용성에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발행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달러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화폐는 이래야 한다 라는 걸 달러는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가상화폐는 어떤가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번 억만장자들의 신화만 바라보면서 뛰어든 투기꾼들 덕분에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지긴 했지만 전체 인구를 감안해보면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코인에 투자해서 과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은지. 제 주변에도 코인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모두 다 손해를 보는 경우뿐이거든요. 코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다 뛰어든 거죠. 그래서 손해본 겁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 좋게 초기에 뛰어들어서 구매한 코인 가격이 몇백 배 올라서 많은 돈을 벌게 생겼는데 거래소가 양아치 수준이라 환전을 안 해주는 바람에 망했다는 경우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내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내 돈으로 만들 수 없다니 제가 그 입장이면 정말 미쳐버렸을 겁니다. 전문가들이나 학자들도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상화폐들의 등락폭이 큰 이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기존 투자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유명 가상화폐 헤지펀드인 3에로스 캐피탈이 파산하면서 가뜩이나 암울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들도 이러한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시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답게 등락이 있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가상화폐를 만든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화폐나 다른 가상화폐를 담보로 잡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법정 화폐나 다른 가상화폐를 담보로 잡는 대표적인 경우는 테더와 USD 코인이 있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경우는 테라를 들 수 있습니다. 테더는 테더 리미티드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의 1달러에 1 USDT를 패깅합니다. 패깅이라는 것은 원래 못이나 말뚝 등으로 사물을 고정한다는 뜻인데요.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화폐를 달러나 금 등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에 고정시켜서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디패깅은 가치 고정을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죠. 테더사의 발표에 의하면 자사의 코인을 담보하기 위해서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테더사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언론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각국 언론들이 테더사가 발표한 달러를 정말로 확보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현금 보유고를 공개하라고 아주 여러 번 요구했는데 테더사가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폐라고 자처하면서 담보금을 공개하지 못하다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개를 피할수록 불신만 자초할 텐데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개를 못하는 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넘버원 회사가 이 지경이니 제2의 루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테더와 달리 루나 코인은 알고리즘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코인인 테라와 루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로 교환 가능합니다. 테라의 공급이 늘어서 가치가 1달러 미만인 상황이 되면 늘어난 만큼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발행하거나 혹은 테라의 수요가 늘어서 테라가 1달러 이상 가치가 되면 증가한 루나를 소각하고 테라를 발급해서 가치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수요 공급을 일정하게 맞춤으로써 가치를 유지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행사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테라가 디패깅 상황이 발생하자 엄청난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의 가치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루나가 동반 폭락하면서 두 코인 모두 가치 제로가 되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5월 초에 7억 개였던 루나의 발행량이 불과 며칠 새에 6조 9천억 개로 늘었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루나를 폭망하게 만든 진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숏을 겨냥한 월가 큰손의 무자비한 폭격의 희생양이 되었다고도 하고, 혹은 투자자들이 앵커 프로토콜 예치금을 회수한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야 어쨌든 겨우 이 정도 사유로 화폐 거래가 단절될 정도면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근거로 화폐라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테라의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을 보면 이들의 수법이 투자라기보다는 폰지 사기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란 블록체인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기존 오프라인 금융권과 차이가 있다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수익률이 최소 수십 %에서 수백 %로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코인을 예치하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예치했죠. 하지만 예치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치한 사람들 중에는 과연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테라재단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에 그걸 팔아서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필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테라가 앞으로 닥쳐올 어려운 숙제를 참 쉽게 풀어낸 격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루나가 폭삭 망했어도 루나를 만들거나 초기에 투자한 이들은 아마 피해가 없을 겁니다. 뒤늦게 인생 역전을 기원하며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서민들이 피해자겠죠. 전 세계에서 루나 코인에 올인했다가 이번 사태로 종적을 감추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욕심만 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루나 코인 사태를 만든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는 다른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그런 점을 시사하는 트윗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번 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가 미래에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보며 선인들의 시행착오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야죠.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비롯한 투기와 폰지 사기의 역사를 잊으면 곤란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인은 실체도 없고 전 세계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뢰가 가상화폐를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인데, 사소한 시장의 변화에도 맥없이 무너지는 사태를 본다면 코인을 화폐라고 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멋진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인생 역전을 하는 것 좋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곰곰이 잘 따져보십시오. 투기와 투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코인뿐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투자도 해보고 투기도 해보고 난 후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요. 투자는 과정을 먼저 생각하고 투기는 결과만 생각합니다. 과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중의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보랏빛 미래에만 눈이 뒤집히면 투기도 투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벌어들인 돈으로 앞으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만 하게 되죠. 나중에 돈을 몽땅 날린 후에야 그게 다 공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제서야 느끼는 겁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투자든 투기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들이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전문가 못지않게 공부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인드 오픈했습니다.